현이 두 분이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퍼톤스 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페퍼톤스 이장입니다. 예,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뻔한 순서죠. 라이브 영화, 이번에 영화가 개봉하게 된 어떤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감은 제 편이 먼저 들어보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금요일날 개봉을 해서 이제 3일째 됐네요. 예, 저희들 무대 인사를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무대 인사 2번을 미리 하고 이 상영관 저 상영관을 이렇게 오가면서 인사를 드리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GV라고 하는 일들이 저희들한테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게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또 설레이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설렘이 남아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저희 페퍼톤스 인 시네마 에브리싱 이즈 오케이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비슷한 마음이고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저희 둘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관객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요리로 말하면 키기라 그러죠. 관객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모니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 부지불식간에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 함께 작업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좋은 작품 같이 담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정말 좋은 기념품 우리 사이에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페퍼톤스 시네마 처음 시작하는 부분 초반부에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의 공연을 본인들이 지금까지 못 봤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마침내 본인들의 공연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거대한 화면과 사운드로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면서 자기에 좀 취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어떤 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첫 관람은 본인들의 공연 첫 관람은 어떠셨는지? 저는 태어나서 제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집에서 여드름 잘 때도 그렇게까지 크게 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괜찮아요? 방수예요? 네네. 네네. 제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방수인가 봐요. 아예 닦지도 않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냥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생겼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노래할 때나 연주할 때나 무대에 있을 때 저런 표정이구나라는 걸 감정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라서 취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군 이러면서 좀 되게 그런 것들이 새로웠어요. 처음 보는 저희 둘의 모습이어가지고 장원이 얼굴도 그렇게 크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장원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 모습 아예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저희도 유튜브라든가 그죠? 네. 한 공연 클립, 그렇죠. 라이브 클립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시사회를 롯데 시네마에서 기술 시사라는 걸 할 때 그때 이제 약간 이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제 모습보다 더 큰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약간 취했나봐. 네네. 실제 인물보다 더 큰 인물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된 기분이 어떨까? 약간 좀, 저 정도 크기 괜찮은데 라는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 질문지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이 공연을 이제 페퍼톤스 인 시네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저는 두 분의 어떤 참 연주자로서의 능력을 좀 차분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참 좋은 연주자들이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좀 차분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이런 말 하면 왜 부끄러우세요? 너무 좋아서 취했어요. 달고 가자 이거. 취했어. 이 제목 짓기를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랄까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이렇게 됐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연주자였다는 얘기 끝난 거야? 네. 그 제목 어떻게 지었니? 이 공연 이제 2024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저희 이제 20라는 저희 이제 옆날 공연이자 20주년 기념해의 마지막 공연을 담아낸 영화고요. 14, 15 이렇게 이틀 동안 한 공연이에요. 그 공연 뭐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극장을 정하고 또 제목을 결정하고 또 셋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름 훨씬 전부터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은 그 훨씬 더 전부터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념 공연을 몇 주년 기념 공연, 10주년 기념 공연 때도 그렇고 20주년 기념 공연 때도 그렇고 이 노래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밴드 사실 시작도 반은 농담처럼 우리들이 이런 밴드를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둘이서만이지만 그래도 밴드라고 하고 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막 공상하고 상상하고 희망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20주년 기념 공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꼭 20주년 기념 공연을 오랜만에 다시 불러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놨던 것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서 퍼즐 끼워 맞추기 하듯이 구성을 해봤고, 또 최근에 쓴 곡들도 거기에 녹여내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까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뭐 연주 잘한다는 칭찬, 코로나님의 칭찬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요새 정말 잘하는 훌륭한 연주자들, 훌륭한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노래나 연주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뽐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그 전보다는 좀 좋아져야겠다라는 형상식으로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칭찬도 받고 20년 만에 굉장히 기뻤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공연도 점차 이렇게 좀 폼이 갖춰져 가고 좀 이렇게 틀이 갖춰져 가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이렇게 영화를 또 남기는 그런 모험 같은 일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사실 이렇게 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용으로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블루레이나 이런 것으로 출시하든 정말 수많은 가수나 밴드가 이제 이 공연 영상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예. 혹시 뭐 정말 자주 봤던 작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향을 줬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꼽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화 작업을 하면서는요, 사실 레퍼런스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공연 하나 그리고 여름 투어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꾸리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두 투어랑 공연 그 두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냥 더 집중을 했었지. 이걸 영화를 되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면 영화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남기기에 좋겠다까지는 저희가 감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 좀 바빴어요. 공연 준비하느라고. 네네. 그 공연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 영화적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런저런 제안들 해주시고 저희는 좋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기자. 네네.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저도 재밌게 봤고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빨간색, 빨간 커튼, 스펀지가 많이 들어간 좌석. 그러니까 고전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공연장을 찾으려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 커튼하고 스펀지 의자 때문에 뭔가 이제 햇살이 싹 비치면 먼지가 예쁘게 동동 떠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공연장, 그런 어떤 것들을 학교 대강당 같은 저희 창문은 없었어요. 창문은 없었는데 네네. 어떤 느낌인지 맞습니다. 약간 좀 시간을 담아내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시간이 누적되어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20년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우선은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의자가 좀 편하면 감상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서사가 있는 그런 셋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클래시컬한 극장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다면 역시 클리셰일 수 있지만 빨간색이다 라는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여기에는 동의하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그 라이브를 이번에 쭉 보다 보니까 제가 하나 공통점을 찾은 게 이게 어떤 분이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페퍼톤스 음악에서는 참 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느꼈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달리고 있고요. 정적인 주인공은 거의 없는데 사실 두 분의 10대는 굉장히 정적이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책상에 앉아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어떤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은 10대였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들. 모든 10대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책상에서 책상을 옮겨 다닐 때 뛰어다닐 때는 하여튼 뭔가 10대 청춘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뭔가 주인공이 뛰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론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이제 어떤 빨간 의자를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장면들,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저희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화자에게서 청춘의 어떤 그런 한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신다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이제 그런 심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캐치하려고 저희 둘이 이제 같이 좋아했던 어떤 그런 한 장면들, 어떤 그런 것들을 두고두고 이제 얘기하면서 음악에 담아내고 싶어서 실제로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앉아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덕질을 하거나 남이 뛰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것이 청춘이지 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까웠는데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창작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으로 혹은 영상으로 어떤 말들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떠올리게 하고 공통적인 어떤 걸 느끼게 해서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독보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보지 않을래?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음악에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공연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그 클럽 공연을 이제 꾸준히 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밴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페퍼톤스 정도면 한국에서 그래도 메이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물론 이제 메이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클럽 공연이나 이런 쪽하고는 또 멀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클럽을 통해서 전국 투어도 하고 이렇게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고 대전 클럽 공연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유니폼 입고 계시는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작년에 그렇게 밑밥을 깔아놨더니 뭐 올해는 좀 볼만합니다. 근데 클럽 공연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거는 물론 이거는 클럽 공연을 찍은 건 아니지만 뮤지션으로서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대형 공연장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네. 저희 오늘 영화관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영화인처럼 느껴지는데요. 빨간 좌석과 빨간 카펫이 깔린 곳에서는 또 그런 음악의 느낌이 좀 그렇게 나는 것 같고 클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또 페퍼톤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 다 각각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골라서 관객분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페퍼톤스 공연을 보러 올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저희들이 그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꾸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공연, 하고 싶은 공연들을 하다 보니까 티켓값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 연출도 멋있게 하고 싶고 점점 더 규모도 공연장 대관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서 티켓값이 저희가 처음에 콘서트를 했을 때보다 한 3배, 2배, 3배는 비싸진 것 같은데 클럽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지방을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그 부담 없이 공연을 보여드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홍대 그 클럽 출신이죠. 그렇죠. 네. 네, 홍대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은 클럽들이 홍대에 있습니다. 그 페퍼톤스 음악에는 또 아무래도 다양한 게스트들이 그동안 게스트 보컬이 참여를 했는데 예. 이 공연에서 이제 뭐 그분들을 다 부르면은 좋겠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렵죠. 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이 공연을 영상을 함께 제작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1, 3집 때까지는 굉장히 좀 그 기본 보컬에 기대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 앞세웠죠. 네, 그랬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공연과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 영화를 기획할 때 뭐 그 공연과 그 영화를 생각해서 뭐 상관없고 오로지 그 공연은 노래가 주인공이었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고 싶은 노래,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들을 뽑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께 연락을 드렸던 그런 선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곡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순서도 네.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 순도 있지만 네. 그 게스트 보컬이 불렀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이상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죠. 그런 네.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고. 네, 네. 되게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는. 척하면 척이에요. 아니 눈썰미가 좋으신 거예요. 추리력도 좋으시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순서가 딱 맞았었나 아니면 하나가 이렇게 바뀌었었나? 저희들이 컨셉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집착을 좀 했었어요. 네, 앨범 순서대로 쭉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본을 또 게스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국 순서가 바뀌었던 네, 그죠. 30곡이 2집보다 좀
나중에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가 주인공이다, 시간이 주인공이다 이거에 매몰돼가지고 뭐 처음에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하다가 네 그래도 저희도 20년 했고 그 3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응당 취해야 되는 매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네, 잘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페퍼톤스의 히트곡이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검은 우주의 그 후반부에 몰아치는 구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신재평 씨 기타 솔로를 더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네, 잠깐 제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눈이 저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어깨 너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더 보고 싶으시면 제 관람을 그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두 분이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또 포지션이 기타 베이스였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네. 저 기타를 치는 사람이었고 네. 장원이 사실 기타를 쳤거든요. 보통 통기타. 네. 네. 근데 쳤는데 이제 유일하게 장원이가 베이스를 갖고 있는 기타 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이 갖고 있었어요. 아, 학교 옆이 집이었고요. 집에 베이스가 있었어요. 동생 거. 그래서 통기타 동아리에서 유일하게 베이스를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여러 베이스를 만졌던 경험이 있었고 맞아요. 저는 이제 밴드 동아리라서 뭐 파티를 친구들이랑 있긴 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계속 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타, 베이스 이렇게 그 파트가 정해진 것 같고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냥 통기타 두 대로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제 좀 밴드 음악을 지향하다 보니까 드러머랑 함께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나눠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기타리스트의 입장 들어보셨고 원래 이 세상 대부분의 베이스는 나 베이스 치고 싶어 하는 베이스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 옛날엔 잘 없었죠.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베이스의 매력을 베이스를 굉장히 볼륨을 올린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매력이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피력할 수 있는 게 좀 그래도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너 베이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치게 되는 경우도 많긴 했었는데 저는 그 전기 기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편에 전기 기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베이스를 치게 됐었던 경우. 베이스 잘 치시잖아요. 아니 저 베이스 친구로서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막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자기 주장이 센 베이스 치거든요. 노래는 이렇게 가는데 베이스 말리는 치고 있거든요. 저희 음악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세고 거의 코드 같은 거 다 무시하고서 베이스 라인을 짜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억울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좀 확실히 손가락 움직임이 많은 베이스예요, 그죠? 네네. 공연 보시면은 이번 영상에서도 그런 점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네네네. 페퍼톤스 같이 하게 되면은 베이스가 좀 돋보이게 해준다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여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손이 좀 뻐근해. 이제 아무래도 그럴 때가 됐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뭐 노래도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또 투어라는 게 단발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연을 포함해서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관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투어 때는 뭐 따로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편인지. 어떻게 좀 대단해요. 무조건 되죠. 진짜 양다리네요, 진짜. 무조건 관리를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사실 뭐 보컬리스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또 관리를 안 한다고 얘기하기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어떻게 대답하기 참 어려운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면 소리 질러. 다 패니까요, 그냥.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좋다.
그래서 정원이나 저나 사실은 좀 하다가 느낀 건데 좀 그나마 좀 강골이라서 네. 클럽 강골? 어 강골이 뭐야? 튼튼하더라고요. 강골? 강골. 강골?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클럽 투어 같은 거 네, 계속 몇 주 연속 하다 보면은 좀 체력에 붙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계속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갸우뚱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다. 네, 그런 체력의 싸움이지 뭐 목 관리를 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그 성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사탕을 몇 개를 나눠줘요. 네, 그러면 그거를 대표님은 먹어요. 제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그걸 먹으면 목캔디 같은 것들. 마음이 준비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밴드를 시작하고 처음 했던 공연 기억나세요? 네. 어디였고 분위기는 어땠고 관객은 몇 명이었습니까? 저기 정동극장이었고요. 오 브라더스라는 그 저희 선배 밴드 로켓롤 팀의 오프닝 공연을 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합동 무대 오프닝 6곡 정도 했는데 오프닝인데 좀 두텁게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합동 공연은 그 뒤에 한철이 형이랑 했던 거. 그게 오프닝. 그게 오프닝이었어. 우리 쌈에서 우리는 6곡이었고 우리 가진 게 6곡이었어. 우리 했어. 전 앨범을 플레이했다고? 진짜. 진짜로? 너무하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때 기억이 그 공연장 바닥만 기억나요. 앞을 못 쳐다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만 보고서 이렇게 기타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건 보컬에 기대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분위기랑 이런 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긴장하셨고. 네, 이 연말 공연도 구현하는 게 벅차가지고 뭐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보다 한 10배의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하는 공연이었고 많이 떨렸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거대한 극장에서 거대한 사운드와 거대한 화면으로 자신들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밴드가 됐습니다. 네. 이 페퍼톤스 시네마에 모든 걸 다 합쳐서 뭐 사운드 퀄리티, 영상미, 중간 중간에 그 셀프 카메라 등등등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편집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네. 뭐 전문적으로 알진 못하더라도 영화적 기법에 대해서 네. 뭐 두 분은 어떻게 당연히 만족하시는 편이겠죠?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고 싶습니까? 저는 당연히 10점입니다. 뭐 사실 그냥 기억에 남길 수 있게 이렇게 카메라 몇 대로 이렇게 찍어만 놔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기념할 만한 해였고 마지막 공연 의미 있는 공연이어서.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찍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이제 공연하기에도 사실 벅차니까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실수 없이 준비한 대로 잘 보여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한테는 이제 큰 일이었으니까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는 신경을 못 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막 저희들 힘들까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영화사 그램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셨는지 저는 너무 놀라거든요. 이거 보면서 관객분들의 표정들도 잘 담아주시고 저희들 모르게 저희들한테 보내는 약간 그 메시지 같은 것들 저희
함께 연주해 주신 분들과 또 관객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남겨주시고 하는 것들이 마치 진짜 저한테, 저 장원이한테는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훈 씨. 네, 저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5개 반, 별 5개 반 정도 드리겠습니다. 11점이라는 뜻이죠. 네네, 저는 보너스 1점이 어디서 왔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우리한테 기념품이자 선물이자 약간 너무 좀 신기하다. 그리고 또 재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시면 공연에서는 잘 못 보셨던 우리의 초근접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 얼굴 이만하게 나왔을 거야, 그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관객을 그렇게 생생하게 본 건 저희도 처음인 거예요. 네, 한 분 한 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모니터 보자 받았을 때는 멈춰가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주문하면서 한 분 한 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좋아해 주시는구나 막 이런 너무 감사한 마음 저희도 똑같이 들었었거든요.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10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1점은 그 영화 제작적 측면에서 그 프로덕션 단계에서 좀 저희가 사실 그 촬영량이 굉장히 많지는 못했었어요. 셀프캠을 더 많이 찍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여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여름은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네. 이마에 미역이 잔뜩 묻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해도 그 씻고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러다 못 찍겠다 차일피일 이러던 것들이 좀 적었어요. 저희가 그 소스가. 근데 그 적은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장편을 만들지라는 그 놀라운 그 미장센. 거기에 네, 11점. 네. 얘기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름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영원히 하니까. 일본에 정치인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네. 네. 뭐 쌀로 밥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밥을 많이 먹는다. 네, 그 정치인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멘트 중에서 관객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이런 멘트를 굉장히 무겁지 않으면서도 기억에 남게 전달하는 게 이 팀의 참 매력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네. 관객분들하고 저희가 좀 친해서 그런 약간 좀 뭐랄까 주접스럽기도 하지만은 친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농담 같은 것들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서부터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고 하는 일들이 좀 편안해지고 부담스럽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원형 무대에서 그 컨셉트를 갖고서 서클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굉장히 컨셉트를 강하게 갖고 가서 부원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동아리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도 더 또 뭔가 한 조직원인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도 있고 남 같지가 않아서 관객분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겁없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저희 노래와 그런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여름에는 덥다, 쌀도 닮았다 그냥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지 이렇게 뭐 좀 격차가 막 좀 있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럼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서로 공연 보고 이렇게 즐기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 어떤
자기는 경제적 주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선순환이라는 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게 파이가 커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공연이라는 것이 그 어떤 그 단순한 그 문화적 향유를 넘어서서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또 저희의 또 목표 아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페퍼톤스 공연 보러 간다, 아니면 페퍼톤스를 하러 간다, 뭐 이런 어떤 두 페퍼톤스. 네네, 두 페퍼톤스. 아니 한다. 두 페퍼톤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명사형을 넘어서서 어떤 그 목적이자 어떤 그 행위, 동사, 목적어이자 어떤 그 동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리고 싶기 때문에 그 함께 그렇게 달리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집하면 여러분들 그냥 소집이다 하면서 그런 거군요. 네. 페퍼톤스하러 갈 거예요. 페퍼톤스하러 갈까봐 그런 말이 오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주접스럽네요. 진짜 이장원 씨 오랜만에 뵙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저는 제 의견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나의 현재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런 뼈저리게 느꼈어요. 관객 여러분 그 웃으시는 거 보면. 근데 두 분이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이거가 저는 좀 원래 자주 하세요? 아니 사람 없을 때도 하냐는 말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바로 옆에 영상 편지 쓰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네.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해야만 할 때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 순간 그 영상 편지가 그 모먼트였던 것 같아요. 네.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할 건 해야죠. 저희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란 거는 홍명관님은 정말 수많은 컨텐츠를 다 접하시는 분일 텐데 그런 걸 처음 보셨다고 해서 진짜 이런 건 우리만 하는 거구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영상 편지 쓰는 거 저희는 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은 좀 성향 자체가 누가 시키면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좀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처음 봤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의 요새 평론은요, 그러니까 기존 것의 재해석이라는 게 우세해요.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일은 없다. 이게 지금 대부분 그렇죠. 창작이라는 것이 100% 새로운 건 이제는 잘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바로 옆에서의 영상 편지는 처음 보셨군요. 네. 아니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예요. 앞으로 바로 옆에서 영상 편지 쓰는 어떤 예능이나 그런 드라마를 보셨다. 페퍼톤스를 흉내냈다고 보시면 페퍼톤스는 시네마를 보고 지금 저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뭐냐면 유튜브 너무 진지한 얘기는 해도 돼요? 네네네네. 비속으로 먼저 할까? 결국에는 두 분이 부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완전하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딱 한 명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할 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명도 필요 없고 사실 살다 보면은 내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족 이외에 딱 한 명만 있고 싶은 어떤 욕망 같은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전적으로. 근데 두 분은 이제 그런 바로 옆에서 영상 편지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이미 이루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족 이외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희는
딱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니즈에 대해서 느꼈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존재가 있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너 그 생각하니?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저도 네, 대체적으로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뭐 비주얼, 보주얼 다 알고 뭐 인생에 거의 서로 모르는 부분이 없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의 고품을 이제 모르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참 방금 그렇구나, 내가 되게 그런 면에서는 복을 받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정원아, 정원에게 너 지금 혹시 페퍼톤스 시네마 에디션을 패러디 하는 거니?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좀 괜찮아요. 우리만 컨텐츠인데 라이브로 보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아니 그래도 이 네. 페퍼톤스 인 시네마 에브리띵 이즈 오케이를 보면서 진짜로 이거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30주년 때 또 주어진다면, 네, 주어진다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건 혹시 없을까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매번 콘서트를 똑같이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지켜가고 어느 만큼은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에 한 번 온 사람들이 다음번 공연을 왔을 때 아무리 재밌는 것도 두 번 보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영화 빼고. 페퍼톤스 공연을 왔는데 저번 공연이랑 되게 비슷해서 좋긴 했는데 저번에 봤던 거랑 비슷하네, 요거 싫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으로 항상 새로운 재미를 드리려고 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가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큰 목표예요.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데 또 너무 달라져서 너무 달라로 가버리면은 또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어느 만큼은 지키고 어떤 노래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어떤 노래들은 바꿔볼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서 똑같은 장소에서 클럽 투어를 하더라도 매년 이제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극장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빨간 극장에서의 20주년 공연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격식 차리고서 감상하는 느낌의 공연을 잘 담아냈는데요. 이게 페퍼톤스 공연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팔색조 같은 매력을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때려부수는 그런 공연도 잘 역동적으로 좀 담아내보면 어떨까. 저희들한테 그런 모습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극장에서 저희 공연을 보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마음인데요. 근데 그 영화를 말씀을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30주년 영화가 나온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꿈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 공연 그런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뭐 30년에 이건 어때요? 배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원 역이고 신재범 역이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어떤 배우, 우리의 작은 그 제스처까지 연구해가지고 하는 그 배우가 있고, 야 장원아 우리 밴드 해볼래? 해가지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장소 카이스트에서 극장? 롯데시네마지. 롯데시네마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까메오로 우리가 나오는 거지. 막 이렇게 뭐 참치 회덮밥 먹으러 가는데 회만이요? 이렇게 하죠. 뭐야? 어때? 그러니까 뭐 전기 영화가 언젠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30주년이면 그럼요. 50대 중반이에요. 두 분이 아직 젊으셔서 그렇지 사실 30년 음악 한다는 거는 진짜 오랜 세월이에요. 상상도 안 돼요. 네. 지금 20년이라도 좀 웃기긴 한데, 네, 그렇지도 감사합니다. 네.
시켜주셔야죠 20년 동안. 아니 저는 그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저도 나이 들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나이 어릴 때 진짜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네. 나이 어릴 때 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해 안 가는 거. 사진을 찍는 걸 싫어했던 거. 아. 그게 저는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네. 이것도 그렇고요. 네. 사실 물론 뭐 때로는 기억이 잘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기록을 읽을 수 없구나라는 걸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기록은 기억을 이길 수 없다. 아니 기억은 기록을 읽을 수 아, 없어요.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 네, 그렇죠. 사진 찍을 때 그 순간을 약간 연출을 하고 각색을 하는 게 그게 약간 좀 멋쩍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나 거울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난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더 잘나 보이려고 노력하고 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잘 기억하면 되지라고 네, 그렇게 자기를 했죠. 너무 과신했던 것 같은데 네. 시간 지나면서 뭔가 소중했던 것들, 추억하는 것들이 어스프레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정동극장에서 저희 첫 공연 같은 것들이 아까 저희들이 기억하는 게 살짝 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더 확실하게 증거 자료로 남아 있었으면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가끔씩 저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각 잡고 예쁜 사진을 찍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쓱 스쳐가듯이라도 남겨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그 인생의 이제 중요한 시간들 또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사진 남기고 또 영상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쑥스러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비슷한 후회를 최근에서 했어요. 저희 어린이날 때 좀 어린이의 모습 사진을 좀 달라고 회사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유한한 자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MZ 직원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 사진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자, 우리 사진 찍으니까 온 동네 다 모이자. 이런 느낌.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약간 그런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저희가 그 데이터 어번던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꽉 찼다고 또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팡팡 찍지 못했던 그때가 더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정말 소중한 순간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었다 영화로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다 담긴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도 이렇게 20년간 음악 활동을 두 분이서 쭉 해오셨는데요. 처음에 두 분이서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직접 대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혼자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셨을 수도 있는 어떤 미래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 그렸던 어떤 미래, 나의 미래, 뮤지션으로서의 미래와 지금 뭐 얼마만큼 가까운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그래도 이루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을 지나쳐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 회사에. 파이오니어. 네. 완전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독서실에 자기 자리에 앉으면은 책을 펴놓고서 이어폰을 꽂고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상상했던 게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밴드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꿈꿨던 그러면서 막 상상을 했던 제 나이의 맥시멈은 30대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지났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는 보너스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계속 갖고 싶고 아직도 만들고 싶은 노래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과 또 보고 싶은 이런 풍경들, 이런 공연장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더 담대하게 생각하자면 더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 더 멋있는 떼창을 한번 만들어 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일렁일렁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원이 말대로 개척하듯이 그 저희들이 잘 부여잡고 앞으로 진짜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걸 스스로 결정해서 미리 이렇게 상상했던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그러니까 꿈꿨던 것들 중에서 못 이룬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주경기장 공연을 못 해봐가지고 그거는 정확히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우리 비전에 있었는데 그것 빼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주경기장 공연하면 사운드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건 일단 좀 미뤄두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재밌으실까 봐요. 근데 진짜 똑같으세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전주 영화제를 갔다 왔거든요. 영화인으로서의 어떤 코리아와 시각이 결국 있기도 하고 진짜 이 인생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에서는 생각보다 좀 아쉽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영화를 만드는 기회도 오고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열정과 유연성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고 싶다. 네. 삶의 태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딱 뭐 인간으로 치면은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21살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참 관객 나무위키에도 정리돼 있잖아요. 이 관객 참여법이 페퍼톤스는 그죠? 네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더 뭐 작은 공연장이든 큰 공연장이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활동하는 밴드가 될 거라고 저는 정말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두 분 이제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빠르죠.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에게 정말로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한마디씩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앞에서 한 게 지금 처음이라가지고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되게 새롭네요. 오늘 1시간 긴 시간 동안 저희들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거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속에 계신 어떤 관객분들 또 소중하지만 이렇게 극장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또 보러 와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다들 좋은 일만 많으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존재 가치처럼 느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뭔가 복을 나눠드리고 응원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미소와 웃음을 보는 그런 팀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비슷한 마음인데요. 진짜로요. 이 영화를 모니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객분들의 그 표정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놀랬고 우리가 무대 위에서 즐거운 만큼 너희도 그랬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감동적인
모니터였고 그리고 편집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잘 들리게 좀 해놔가지고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뭐 20주년이다 시끌시끌하게 작년 지내오면서 뭐 둘이 어땠어요? 뭐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 뭐 20년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대답 잘 못했어요. 우리가 알면 뭐 앞으로 더 잘하게요? 막 이렇게 하고 말고 막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살가운 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그 GV 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뭔가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휴일에 하루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고 한다는 거는요. 그런 게 하나쯤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